안녕하세요. 자, 사회정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첫 시간이죠. 그래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또는 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제 훑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오늘 이제 요 강의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사회 문제와 사회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아,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고, 또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회 정책이 왜 필요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자, 그럼 사회 정책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자, 그럼 사회 문제를 사회 정책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데, 사회 정책을 누가 왜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 사회 문제와 사회 정책의 관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회 정책론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요거는 소셜이죠. 자, 요거는 팔럿입니다. 정책을 하는데, 자,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인 거잖아요. 정치적인 해결책이에요. 자, 그러면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바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정치는 누가 하죠? 물론 국회의원이 하겠죠.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를 포괄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사회정책에 대해서 배울 거는 다 배웠어요. 자, 사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이게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정책은 자, 이 사회라고 하는 거 뭐죠? 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국가가. 요거는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소셜 프로블럼스. 사회 문제를, 문제가 없으면, 자,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정책도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정책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해결책이 있어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해결책 중에, 해결 방식 중에 하나 중 하나. 근데 현대 사회가 될수록 국가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잖아요. 국가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큰 만큼 정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해결 방식 중에서 갖는 중요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정책을 사회학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사회 현상을 다루는 거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수가 사회 문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해가 되셨죠? 사회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서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가.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정치적 해결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페이지가 자꾸 넘어가네요. 네, 정치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정치적 해결이 정책은 아니다.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는데 자, 요거는 뭐죠? 제도적으로 법제도에 근거해서 국가가 일정한 합의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게 뭐냐?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은 정책과는 다르다. 정치는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툼을 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다툼의 결과 합의가 되었건 또는 누가 일정한 힘의 논리를 가지고 단일안을 도출을 해냈건 합의와 도출이 법제도로 만들어지는 순간 이 법제도에 의해서 행하는 국가의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치는 정당이 하는 거잖아요. 자, 정당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나요? 국회라고 하는 게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국회에서 사회 문제가 생겨요. 여기 이제 사회 문제. 자, 이거를 해결하라고 요구가 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받아요. 그죠? 정부가 받는데 여기서 바로 정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에 일정한 법제도가 미리 존재하는 경우에 이게 존재하면 이거는 합의되어 있는 어떤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정부가. 근데 만약에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기준인 법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부가 이거를 정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국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 뭘 하죠? 서로 싸움을 하죠. 논쟁과 다툼을 하고 여기에서 합의가 되건 안 되건 간에 강제로 통과를 시키건 날치기를 하건 뭐 나름대로 국회에서 쇼를 해가지고 뭔가 어떤 식으로든 법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새로. 그러면 이제 이게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우리가 정책과 정치를 구분하는 거예요.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수행을 하는데 그 국가의 중요한 행위 주체가 정부이잖아요. 결국은 법제도라고 하는 제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제도가 이미 존재할 때 이미 그 문제가 한번 얘기가 돼서 합의된 제도적 기준이 만들어지면 바로 정부가 그 기존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 법제도의 기초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그걸 우리가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법제도를 만들어내는 역할 이걸 우리가 정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와 정책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가 그러면 모든 사회 문제는 다 정책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여야 되고 1. 두 번째는 이게 사회적인 갈등, 집단 간 갈등. 자, 집단 갈등이라고 하는 건 다수에게 관계된 문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수에게 관계된 문제가 집단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소수에게 관련된 거는 정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소수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집단 갈등이 발생하면 정책으로 가능하다. 즉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문제와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별이 돼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정책이 안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회 정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자, 어떤 사회 문제가 주로
사회 정책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사회 문제의 영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회 현상이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의 영역들이 존재해요. 자, 빈부격차, 이 소득과 관련된 거죠. 고용,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고소득이고, 나쁜 일자리를 얻으면 저소득이고, 저소득이면 가난해지고, 고소득이면 부유해지고, 이걸 우리가 소득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소득 절벽은 갑자기 소득이 끊기는 거죠. 자, 노인이 돼가지고 가난해지는 것, 정년 연장의 문제. 자, 정년 연장을 하면 뭐가 문제죠?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받으면서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지만, 자, 그렇게 되면 새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청년들한테는 정년 연장이 불리하게 되는 거죠. 자, 독거노인, 혼자 사는 사람, 고령화, 연금, 경력 단절, 인구 절벽, 맞벌이, 제조업, 저소득,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사회 현상과 사회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계속 정부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진다. A라는 문제를 해결했더니 B라는 문제가 생기고, B를 해결했더니 C가 생기고, 끊임없이 순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 사이에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게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코로나라든가 5만 가지 문제들이 더 늘어가고 있죠. 새로운 문제로. 보건의료의 문제잖아요. 보건의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무엇일까? 자, 그러면 사회 정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학년이나 2학년 과정에 대부분의 사회학과가 사회 문제론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요새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사회 문제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현상에서 어디에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를 이제 살펴보는 과목이 사회 문제론입니다. 또는 이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국 사회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것도 뭐냐면 한국 사회의 주된 사회 문제가 뭐냐, 이게 사회 문제론입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강의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 현상에 어떤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사회학자로서, 사회과학자로서 결국은 사회 문제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있는 거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무엇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앞에 이렇게 널려져 있던 사회 문제를 영역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사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 문제 영역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다라고 꼽는 거. 자, 이 경제 문제는 사회 문제이긴 하지만 별도 영역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요건 이제 경제 영역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와 사회를 구분을 많이 하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경제도 사회 문제의 하나이긴 한데, 또는 주된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지만 사회 정책에서 일단 경제 문제는 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빈곤, 범죄, 환경, 주거, 일자리, 질병, 교육. 자, 여기 위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와 일자리라고 하는 건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고, 일자리와 경제도 깊은 연관이 있죠. 자, 최근 들어서는 주거의 문제,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된 발표 주제로 정하신 거잖아요. 코로나는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자,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일상적인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뭐 범죄, 요새는 이제 뭐 묻지마 범죄라든가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갑질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범죄들이 항상 존재하는 거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 영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각각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회정책론 시간에는 사회정책 시간에는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발표로 요 핵심 문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문제를 사례로 하나만 보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자리, 뭐 환경 이런 문제들은 교육, 문화가 빠졌네요. 여기 문화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이 이론을 강의하면서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마다 사례로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사회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사회 문제의 영역이 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자, 앞에서 여기 지금 여기 한 페이지 더 넘어갔네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영역과 실질적인 사회 문제의 양상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봤으면 그 다음에는 이 문제인 거잖아요. 바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해결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직접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이제 자, 사회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사회 문제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는 주로 어디서 해결을 하죠? 심리학에서 해결을 합니다. 또는 복지.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다수의 공통된 문제를 사회학에서는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대상. 다수에 관련돼 있고 공통된 문제일 때 우리가 이거를 사회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에게 공통된 문제로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다면 이런 사회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누가 해결하고 있느냐,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뭐 개인이 알아서 각자 하면 된다, 각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종교가 해결을 해줄 수도 있고 시민 단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복지기관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국가가 할 수도 있는 거고 학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특정 문제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했을 때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주체가 하나가 있다. 해결을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 주도록 기대하는 그게 바로 국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정책의 주체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도 후에 관련된 질문이죠. 누가 실제로 그러면 해결하고 있을까? 수많은 부분적으로는 각자 해결하기도 하고 종교단체 교회가 해결해 주기도 하고 절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 뭐 하지만 실제로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것도 역시 국가이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뭘 하죠? 국가는 뭘 하느냐? 자, 우리가 이거를 정부는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겁니다. 왜? 당연히 국가가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 사회 문제가 뭐냐? 다수에게 공통된 문제다. 그게 사회 문제다. 그러면 이런 사회 문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느냐? 후의 주체가 누구냐? 국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국가라고 하는 게 사회 문제의 해결 주체가 됐느냐? 첫 번째로는, 자, 집단적이고 사회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모두에게,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에게 공통된 문제가 사회 문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조적인 측면을 갖는 문제. 이제 사회 문제의 기준,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 변화, 사회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주체로서 왜 국가가 등장을 하느냐면, 국가라고 하는 거는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를 추구하지 않고, 그럼 뭘 추구하는 거죠? 공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적인 이해관계, 아까 얘기했던 교회나 개인이나 뭐 기업이나 조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죠?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기본적으로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로 전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은 다수에게 공통되면서 사회적인 갈등, 분쟁 상태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거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갈등이죠? 사적 이해관계의 갈등이죠. 사적 이해관계의 갈등을 사적 이해관계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이해관계, 제3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해결을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죠? 법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재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인력을 가지고 있죠? 국가는 공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대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셜 팔러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소셜 팔러시는 결국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죠? 팔러틱스로부터 오는 겁니다. 정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와 정책은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고,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집단적인 문제, 즉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필요한 특정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고, 그 목적은 해결을 통해서 뭘 도모하느냐? 사회적인 안정과 사회 통합, 결국 뭐죠? 갈등의 해소를 도모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 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국가가 사회 정책의 주체인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다 같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여러 가지 국가가 있다. 자, 여기 이제 작은 정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신자유주의 국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국가. 자, 그럼 복지국가는 뭐죠? 큰 정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를 그 역할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큰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가 있고, 그걸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그리고 복지국가는 큰 정부, 역할을 많이 하니까 정부도 커야 되는 거죠. 자,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국가가 있다. 이건 뭐죠? 역할을 최소한으로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국가. 이걸 작은 정부. 자, 그래서 여기에 복지국가에 해당되는 게 이제 주로 삼인주의 국가, 삼인주의 정당이 집권한 국가, 또는 신좌파가 득세하는 이런 국가에서는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고,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념에 기초해가지고 작은 국가를 추종하는 것을 우리가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를 추구한 작은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두 개의 형태가 있고, 이념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념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로 나누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어떤 정당은 국가가 적극적이고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부가 정당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이런 차이가 굉장히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정책을 하는데 사회정책에서 국가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세부적인 종류를 또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방식, 사회정책의 대상 이런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투표에서 여러분들이 다음번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찍어야 되는지는 어느 정당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정당을 선택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그런 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국가라고 하는 건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 역할은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세하게. 자, 요거를 이제 다시 그러면 사회 정책과 이제는 아까는 뭐였죠? 사회 문제와 사회 정책이었죠. 근데 이제는 사회 정책과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걸로 약간 이제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여기까지 한 얘기니까 사회 문제. 자, 사회 문제는 다수에게 공통된 문제다. 집단적인 문제다. 이걸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집단이 관련이 돼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갈등이 발생을 하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이 사회 정책은 누가 수행을 하느냐? 국가가 주로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국가의 핵심적인 건 이제 정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의 핵심은 뭐죠? 공무원, 관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 정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이걸 했더니 해결이 됐어요. 해결. 그럼 굿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국가가 개입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 사회운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부동산 정책을 현 정부에서 열 몇 번인가요? 20몇 번인가요? 세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정책을 계속 내놓고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 내놨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럼 다음 정책이 필요 없는데 해결이 안 된 거죠. 또 정책을 내놓고 안 되니까 또 내놓고 쭉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책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야, 네가 해가지고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야, 그딴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봐. 이걸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하는 영역에서 국가의 정책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잘 되면 사회운동이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사회운동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 사회 문제는 많은데 국가가 해결을 못하니까 그게 사회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거? 환경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뭐 생태, 에너지, 뭐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들이 발생을 한다. 왜?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사회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지금 당장 주거 문제 날린 거잖아요. 부동산 문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저출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이거 해결 안 돼서 현 정부, 이전 정부, 그 이전 정부 해서 거의 한
120조를 한 10년간에 사용을 했는데 여전히 정책적으로 돈을 썼는데 해결이 안 돼서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사회운동 차원에서.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을 우리가 사회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사회학에서 사회운동론, 이렇게 이제 별도 과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 별도의 과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왜 사회운동이 뭐고, 그게 뭐고, 누가 사회운동을 하고,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하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그 주체가 이런 얘기들을 사회운동론에서 다룬다. 기본적인 구조는 사회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사회정책은 국가 중심인데,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다른 주체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정책과 사회운동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럼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결국 사회정책에 개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왕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와 사회정책을 얘기하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사회운동으로 연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이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사회운동 그 별도 과목이 있으니까. 사회운동은 아까 이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주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학에서 개인이 있고, 개인과 개인이 모여가지고 집단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단을 일정한 특성에 의해서 구분을 해요. 군중과 대중과 공중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통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요거는 군중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자,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를 얘기를 해요. 불특정 다수 집단. 자, 예를 들어서 군중은 대표적으로 그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경기가 끝난 후에 자기 팀이 지면 난리를 치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뭐 전에 뭐라고 하던데, 제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자, 그런 집단을 우리가 군중이라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고양이 돼 있죠. 우리 팀이 졌는데 심판 놈이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식의 모든 거를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우리 팀을 지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할 것처럼 집단적으로 떼를 지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군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감정화돼 있는 집단,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TV 수상기 앞에 다 떨어져 있는데 공통된 TV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공통점을 갖는 거죠. 같은 드라마를 보는, 즉 불특정 다수의 집단을 우리가 대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운동의 주체는 군중이나 대중이 아니고 공중입니다. 공중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집단. 그래서 이 사회운동과 이 시민사회의 집단이라고 하는 건 공중이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는 거고, 이 공중이 정책에 개입을 해서 또는 사회 문제에 개입을 해서 해결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 거죠? 합리적 이성적 집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집단적 행위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느냐, 감정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사회운동은 공중이 하는 거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라고 하는 단체, 조직, 전제는 공중이라고 하는 합리적 이상적 집단으로서의 행위를 한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은 무슨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지만 시민사회에 속하지 않고 군중이나 대중에 해당되는 이익단체 취급을 하는 거죠. 이익단체는 감정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사회, 사회운동, 공중이라고 하는 거는 쭉
같이 묶여져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우리는 시민사회 단체야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단체가 실제로 나와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내놓는 주장이나 집단적 행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활동과 행위를 하느냐. 그러면 나와 의견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저거는 시민사회, 시민단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시민사회,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자기가 주장하면서 감정적이고 자기 이해관계에 기초한 활동을 하는 거는 시민사회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이익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회운동의 영역이니까 뭐 깊게 들어가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죠.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자, 그런데 사회운동은 왜 등장하느냐? 사회정책 또는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이게 빠졌는데 시민사회 영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집단이 지속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사회운동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의 실패로 사회운동이 등장한다. 이 얘기를 이제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정책과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총괄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 다양한 집단,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 다양한 집단은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기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거고, 이런 다원주의로부터 다양성이 나타나는 거고,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갔네요. 네. 각각의 합리적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자꾸 자, 사회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런 다양한 자기 이해관계를,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즉 이성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것. 근데 이 사회운동은 어떤 때 발생을 하느냐? 사회 문제가 일단 여기를 거쳐서 이리 간다라는 거죠. 정책은 국가와 의회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못하면 국가 이외의 다른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민주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죠?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회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까지 한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사회 문제와 정책, 사회정책, 그 다음에 이 사회정책이 사회운동으로 연계가 되는데, 우리가 사회정책 이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여기까지만 다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는 크게 보면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냐? 시장이 문제를 일으킨다. 왜?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경제적인 영역에서 소득, 빈곤,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복지가 나오고, 여기서 일자리 문제가 나오고, 자, 돈 벌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니까 환경 문제가 나오고, 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디죠? 공장이 제일 많이 씁니다. 에너지 문제가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범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를 유발하고, 이거를 보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한다. 현대사회라고 하는 게. 그리고 국가가 시장의 이 문제를 제대로 보정하지 못하면 시민사회가 운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결국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시장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시장으로부터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된
원인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자, 사회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사회 정책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복지국가 유형과 복지국가 유형, 그 다음에 자유주의 유형이 있어요. 자유주의 국가 유형. 거꾸로 썼네요. 자, 복지국가 유형은 보편주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큰 정부. 자,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모든 걸 보살펴주는 방식으로, 이걸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정책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국가 유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주의, 선별주의, 선택주의. 이거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개인이 해결 안 될 때 조금 도와줄게. 조금 일부를 우리가 해결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정부가 되는 거죠. 그거를 표현만 다르게 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자녀는 나머지잖아요. 나머지. 기본적으로는 네가 다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나머지는 내가 좀 해결해 줄게. 선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네가 알아서 하되 정말로 중요한 일부만 선별해서 내가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선택과 선별도 비슷한 얘기인 거죠. 일부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정책을 분석하기 전에 뭘 분석해야 되느냐? 국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는 개별 국가 단위로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집권을 하고 있는 국가는 어떤 유형의 국가냐, 이거냐. 이거에 따라서 정책의 형태가 이거와 이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국가가 복지 유형이면 이 국가가 주로 실시하는 정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국가 유형이면 이 국가 유형이 주로 실시하는 정책의 유형, 방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이고 포괄적으로 사회 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회 문제가 뭐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 유형이 뭐냐, 결국 이제 어떤 정당이냐, 어떤 정당이 집권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로부터 뭘 뽑아내는 거죠? 아, 요런 거면 주로 어떤 정책 유형이 실시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각각의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회 문제와 사회 정책과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사회 정책을 왜 국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이 국가의 유형에 따라서 정책의 유형이 달라진다, 뭐 이런 이제 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의 유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회 정책의 유형,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살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